크라임씬 제로는 추리 예능 크라임씬의 5번째 시즌 작품으로 넷플릭스로 플랫폼을 옮겨 처음으로 제작, 공개된 예능입니다. 총 10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의 에피소드가 2개의 회차로 나뉘어져 있어서 총 5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전 시즌인 크라임씬 리턴즈와 같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연진은 크라임씬2부터 계속해서 출연 중인 장진, 모든 시즌에 출연하고 있는 박지윤, 시즌2와 리턴즈에 출연했던 장동민, 시즌3에 출연했던 김지훈, 리턴즈에 출연했던 안유진이 함께합니다. 모두가 크라임씬을 경험해본 출연진이라는 것과 게스트가 부활한 것이 특징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폐병원 살인사건입니다. 지금까지의 크라임씬이 특별한 구조물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4, 5층 높이의 병원 건물을 지어 놓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게스트로는 박성웅 배우가 함께했습니다. 시골 마을에 있는 문을 닫은 폐병원에서 살해당한 피해자가 발견된 사건으로 피해자는 공중에 있는 전선에 걸린 상태로 발견됩니다. 피해자는 이 병원의 원장이었으며 병원을 폐업하고 이곳을 떠났다가 남모르게 돌아온 상황에서 살해당했습니다. 피해자의 몸 곳곳에 다양한 상처가 있었으며 사인은 과다출혈입니다. 옥상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구도였지만 옥상에는 혈흔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인이 과다출혈인데 옥상에 혈흔이 없다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로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장치로 활용되었습니다. 각 인물별 살인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 의장은 자신의 진짜 신원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막음이 필요했습니다. 박접 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을 살해 후 장기를 갈취했을 가능성으로 인해 복수심이 있었습니다. 안 의사는 피해자의 병원에서 불법 안락사 시술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들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환과 장사초는 피해자에게 불만 혹은 아쉬움이 있지만 살해 동기로는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멤버들이 찾은 결정적인 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숨겨져 있던 한 개의 비밀층과 그곳에 있는 비밀 수술실, 비밀 수술실 바닥에 있던 검은 비닐 봉지, 비밀 공간에 가기 위한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키기 위한 경유와 경유 구매 영수증입니다. 결과적으로 멤버들은 범인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범인은 박접신이었습니다. 멤버들이 추리한 대로 피해자에게 살해당한 자신의 아들의 원혼을 승천시키기 위한 거대한 굿의 완성을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멤버들이 찾아내지 못한 것은 박접신이 자신의 아들의 시신을 찾아낸 곳이 비밀 수술실이었다는 것, 박접신이 피해자를 도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징적인 점은 페이크 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 의사에게 나온 경유 구매 영수증이 정작 경유를 활용한 박접신에게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하인드를 통해서 박접신에게 방어권을 주기 위해 애초에 증거를 만들지 않았음이 공개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장례식장 살인사건으로 안유진이 탐정으로 플레이하며 게스트로는 주연영 배우가 함께했습니다. 기업의 회장이 사망한 장례식에서 회장의 관 안에 회장의 막내 아들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구토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목이 졸린 상태로 살해된 듯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원래 관에 있어야 할 회장의 시신은 무용고자 시신이 있는 시신 보관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각 인물별 살인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남은 피해자가 상속에서도 유리한 상황이었고 자신의 연인까지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장딸은 자신이 아버지의 사망에 연관이 있음을 들켰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며느는 피해자가 상속순에서 멀어졌음을 알고 있고 관계 정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박부인은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사망해야 유리하고 김연희는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굳이 살인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용의선상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멤버들이 발견한 결정적인 증거는 회장의 시신이 2번 옮겨졌음을 증명하는 꽃잎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주며느의 증언이 나왔고 그 증언에서 거짓이 드러나면서 자연스럽게 범인이 검거된 에피소드였고 가장 막장 드라마적 요소가 많았던 에피소드입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한강교 살인사건으로 김지훈이 탐정으로 플레이하며 게스트로는 황인엽 배우가 함께했습니다. 실제 물이 차있는 강과 강 위의 다리 위에 사고난 차량이 세팅되었습니다. 운전석과 보조석 앞유리가 모두 깨진 상황이었으며 보조석 앞유리는 안에서 밖으로, 운전석 유리는 밖에서 안으로 깨져 있어서 누군가가 두 사람 모두 추락사한 것으로 위장한 듯 보이는 현장이었습니다. 강 위에는 보조석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박소윤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특징적인 면은 용의자들이 사망한 박소윤이 아닌 차량의 소유자인 박소윤의 남편 조요셉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탐정 보조를 통해 조요셉이 운전하는 차에 박소윤이 보조석에 탄 상태로 이동했으며 조요셉이 직접 운전해서 사건 장소로 왔음이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용의자들의 살인 의심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 절치는 자신의 연인이 피해자에 의해 보험 사기로 살해되었음을 알게 되면서 복수심에 살인할 수 있습니다. 환갑부는 자신의 은밀한 취미이자 범죄를 피해자에게 들킬 위기에 있어서 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안메리는 살인까지 저지를 캐릭터는 아니었고 장이웃은 선인으로 그려졌으며 바카라는 피해자로 인해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지만 직접적인 연결고리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멤버들이 발견한 결정적인 증거는 조요셉이 보험 사기를 계속해서 해왔다는 것, 범인이 조요셉의 보험 사기를 연출해 범죄를 만들었다는 것, 트렁크에 숨어 있다가 몰래 뒷좌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범인 검거에 실패한 에피소드이며 증거가 생각보다 적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범인은 환갑부였습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는 유흥가 살인사건으로 장동민이 탐정으로 플레이했고 하석진 배우가 게스트로 함께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가상의 벽이 아닌 실제 벽에 있는 가건물로 구성된 세트에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피해자는 160cm라는 작은 키를 가지고 있는 남성 이건준입니다. 일부에게는 여성인 이건미로 알려져 있기도 한 인물로 이곳 인근에서는 여성인 이건미로 활동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용의자들의 살인 의심 정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편돌은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인물로 피해자가 주요 타겟과 일치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클럽은 자신의 과거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댄서는 피해자가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고 모든 이득을 챙기고 도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통닭은 자신의 과거를 망친 인물이 피해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멤버들이 찾아낸 결정적인 단서는 진범이 박통닭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박통닭을 범인으로 만들려는 트릭을 활용했다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단서는 범행이 두 번에 나뉘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시간이 없어서 단순 은폐를 했고 이후 틈을 만들어서 시신을 옮기고 박통닭이 의심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상황을 통해 진범인 안댄서가 검거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에피소드는 카지노 대부 살인사건으로 박지윤이 탐정으로 플레이했고 전소민 배우가 게스트로 함께했습니다. 카지노의 사장이 무대에서 살해당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전시살인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용의자들의 살인 의심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시장은 점술적인 요소와 갈등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제거를 위해 살인을 저질렀을 수 있습니다. 앙금빵은 언니가 피해자에 의해 살해되었음을 알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싱원은 시한부로 피해자에 의해 꿈이 좌절된 상태에서 복수 혹은 피해자가 사망해서 자신이 짧게라도 꿈을 이루고 싶어서 살해했을 수 있습니다. 장 셰프는 사이비 종교의 교리로 인해 살인을 저질렀을 수 있습니다. 장화기는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위해 살해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멤버들이 발견한 결정적인 단서 첫 번째는 피해자의 입에서 발견된 마트료시카입니다. 이를 통해 범인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용의자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음이 전달됩니다. 두 번째는 아직 남아있는데 버린 약물입니다. 이를 통해서 장화기가 삶의 의지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장화기가 총에 접근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단추입니다. 결과적으로 장화기가 진범이었고 범인 검거에 성공한 에피소드입니다. 개인적으로 크라임씬 제로는 만족스러운 추리 예능이었습니다. 이 시리즈가 주는 재미는 유지되었고 다양한 세트를 통해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며 새로운 재미를 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멤버들, 시청자들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제작진의 고민이 깊어짐이 느껴졌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거의 배치가 까다로워졌고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증거들도 있어서 스토리나 개연성을 많이 생각해야 검거가 가능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검거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난이도 측면에서는 시청자들이 재미있게 추리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한 느낌이 들었고 멤버들의 케미와 예능적인 재미까지 고루 잘 갖춰져 있어서 즐겁게 감상할 수 있었던 예능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 시즌이 나오기를 바라는 예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